이번 주말 뉴욕주에 또 한 차례 강한 눈폭풍이 예상되며 뉴욕주 북서부 쪽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저지 파사익 강물의 수위가 목요일 최고로 높아지며 인근 주민들의 홍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경찰국과 소방국에 대한 예산 삭감 조치를 철회하고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당시 시행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올해 뉴욕시에서 세입자 퇴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가 무임승차 해결책으로 신형 개찰구를 도입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티켓을 안 사도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김치 이날 재정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주지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워싱턴 DC에 각계 인사가 참석해 120여 년의 한인 이민사를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전역에 이번 주말 또 한 번 겨울폭풍이 불을 닥칠 것으로 보인다며 뉴욕 주민들을 상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긴급 브리핑 영상을 통해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불어닥칠 겨울 폭풍에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뉴욕주 북서부 쪽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영상에서 이번 주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폭풍이 예상된다며 주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리호 및 온타리오호 인근을 따라 강한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금요일까지 모든 식료품 및 생필품 장보기를 마치고 주말에는 외출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밤부터 밤 사이에 걸쳐 비가 내린 뒤 내일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온타리오호, 이리호를 지나며 몰고 온 수증기가 눈으로 변해 눈보라를 몰고 오는 호수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눈과 진눈깨비, 강한 비, 추운 날씨, 또 호수 효과까지 더해지며 뉴욕 서부, 핑거레이크스, 센트럴 뉴욕 등 큰 호숫가 인근에 시간당 2인치의 폭설이 내릴 수 있으며 시간당 30에서 45마일의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돌풍으로 인해 정전 사태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비상전력 마련 및 충전에 미리 나서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미 이번 주말 겨울 폭풍에 대해 여러 건의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 상태로 뉴욕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NY 얼러트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부터 내린 비로 인해 뉴저지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퍼세익 강이 범람해 주민들의 홍수 피해로 이어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또다시 비 소식이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에 걸쳐 내린 폭우로 뉴저지 파사익 강물의 수위가 목요일 최고로 높아지며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홍수 피해로 이어지며 구조대원들이 고무보트 및 소방서 트럭으로 주민 구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뉴저지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북부에서는 이미 홍수경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말까지 비가 이어진 뒤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11일 저녁 7시 기준 파사익 강의 수위는 9.57피트까지 올랐고 이후 인근 지역으로 물이 범람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사익 강 인근 18개의 도로가 폐쇄되고 차량 및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대형 홍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범람으로 인한 침수 복구 작업은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패터슨 지역 이스트 메인 스트릿과 파사익 강 사이 버겐 스트릿 위에서는 여러 대의 소방서 트럭이 침수된 주택가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대자연에 휩쓸리고 끌려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가운데 홍수경보가 발령 중인 지역은 파사익 카운티, 파사익 강 인근 파인브룩, 리틀풀스,
와나크리버 인근 와나크댐 지역, 피커누강 인근 메코핀댐 등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릴 비는 약 1.5인치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 화요일 밤만큼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홍수 피해로 버거운 주민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비가 될 전망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주 정부가 나서서 강물이나 댐이 범람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매번 비만 오면 홍수 피해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마음 놓고 살 수 없다는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행정부가 예상보다 세수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뉴욕시 경찰국과 소방국의 예산 삭감 조치를 다시 복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을 절감해 이를 경찰국 및 소방국 예산 지원에 사용하고 치안 강화 및 주민들의 위기 상황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로버트 카나라 뉴욕시 소방국장은 오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망명 신청자 위기로 재정적 위기에 몰린 뉴욕시 행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을 5%씩 삭감하며 위기 해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를 위한 도시냐고 반발하며 자녀 교육과 치안을 포기하고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시 행정부는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을 20% 줄이고 뉴욕시 경찰국과 소방국의 예산을 삭감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 예산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경찰국과 뉴욕시 소방국의 예산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뉴욕시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치안 및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길거리 곳곳에 경찰 인력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치안 강화 유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복원 조치로 뉴욕시 경찰국은 올 4월 폴리스 아카데미 클래스를 통해 600명의 신입 경관을 배출할 수 있을 예정이며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의 고용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11,000명 이상의 소방대원 및 5,000명에 달하는 응급구조요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은 예산 삭감으로 비정규직 소방대원들의 거취가 불분명한데 예산이 복원돼 인력 확보 및 고용 보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려준 뉴욕시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의 식료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주거비, 세탁비 등 전반적인 비용을 절약해 망명 신청자 지원 예산을 20% 줄여 1년에 1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팬데믹 동안 시행됐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뉴욕시 전역에서 세입자 퇴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물가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렌트를 장기 체납해 퇴거 조치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소득층 렌트 연체 문제를 해결할 옵션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뉴욕시 조사국 데이터를 파악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원 집행관인 뉴욕시 마셜은 지난해 약 12,000건의 주거용 건물 퇴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퇴거 조치는 2022년 연간 처리된 퇴거 조치 건수에 비해 3배 수준입니다. 렌트 장기 체납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 팬데믹에 적체됐던 퇴거 소송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퇴거 조치가 급증했으며 특히 지난해 연말로 접어들면서 퇴거 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퇴거 조치를 당한 뉴욕시 세입자는 총 7만 7천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제한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평균 2달가량 렌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브롱스 퇴거 건수는 총 4,000건으로 5개 보로 중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에서는 퇴거 조치가 3,516건, 맨하탄 2,224건, 퀸즈 1,722건, 스테튼 아일랜드 511건 등의 퇴거 조치가 발생했습니다. 퇴거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그룹은 저소득 유색 인종 그룹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뉴욕시를 떠나게 되면 고용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집을 잃은 사람들로 인해 사회 안전망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렌트 연체 문제를 해결할 옵션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에 렌트를 못 낸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임대 아파트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어 시의회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한 남성 틱톡커가 티켓을 안 사도 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공유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무임승차 문제로 골치를 썩은 MTA가 해결책으로 신형 개찰구를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허점이 드러나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최근 틱톡에는 한 남성이 티켓을 안 사도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서핀 블러버드 아처 에비뉴 JFK 공항역에 설치된 신형 개찰구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옆 개찰구의 출구 센서 위에 대고 손을 흔들었더니 개찰구가 활짝 열렸습니다. 주변에 경찰관들이 보였지만 남성은 아무런 제지 없이 개찰구를 통과해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만성적인 무임승차로 골머리를 앓던 뉴욕 지하철이 1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야심차게 도입한 신형 개찰구가 어이없게 뚫린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뉴욕 지하철은 그동안 승객들이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문을 통과하고 또 기어서 통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 큰 손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무임승차 문제로 MTA의 연간 손실은 6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TA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형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양문 형태로 열리며 넘어가거나 밑으로 기어갈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설치 비용에만 7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JFK 공항역에선 테스트를 거쳐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점차 늘려 모든 역의 개찰구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 개찰구마저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실렸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도한 결과 틱톡 영상에 등장한 방법이 실제로 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틱토커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면 신형 개찰구엔 이외에도 많은 빈틈이 존재했습니다. 가방이나 짐을 가진 승객이 통과하기 편하도록 문이 열리면 5초 정도 유지되는데 이 사이에 개찰구를 한 번만 찍고 여러 명이 통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일부 개찰구는 문이 고정되지 않아 쓱 밀면 열려서 지날 수 있었고 카드를 찍지 않았는데도 다가가자 문이 열리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뛰어넘는 것보다 더 쉬워졌다. MTA가 다음엔 철조망을 설치해야겠다는 등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MTA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개찰구, 단속 경찰관 배치, 벌금 부과, 요금 할인 등 다양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 또는 선포한 주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주, 버지니아주, 미시건주, 텍사스주, 하와이주 등 12개에 달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2년 12월 뉴저지주 앨런박 하원의원 발의로 지난해 1월 26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상원 본회의까지 상정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필 머피 주지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 22일로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김장하기 좋은 11월에 김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워싱턴 DC를 포함해 뉴욕주, 버지니아주, 미시건주, 텍사스주, 하와이주 등 12개 주와 시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 또는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로시가 남미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 선포했으며 7월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초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공식 제정했고 이어서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K푸드 수출 전담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촉구하고자 2022년부터 2년 연속 미 연방의회 김치 홍보 행사를 개최하며 김치의 날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22년 행사에서는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한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을 직접 만나 감사패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국 김치 수출은 미국 내 김치의 날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37.4% 증가한 3,99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일 1월 13일은 미국의 법정 기념일,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워싱턴 DC 하원 롱월 빌딩에서 기념 리셉션이 열려 정, 관, 재계에 몸 담고 있는 한인들과 친한파 미국 의원 등 각계 인사 200명이 참석해 120여 년에 이르는 한인 이민사를 되새겼습니다. 또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에서는 서울시 동작구에서 방문한 박일하 구청장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 앞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하와이로 이주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하는 미국의 공식 기념일입니다. 이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바탕으로 출범한 미주 한인재단의 노력으로 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영김 하원의원과 메릴린 스틸링랜드 하원의원 등 한국계 정치인은 물론 잭슨 리 하원의원,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저시카 타이머 하원의원,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등 지한파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미 전역 30여 개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 지도자와 기업인, 의회 직원 등도 참석해 2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가족에 대한 신뢰와 근면함이라는 강력한 가치를 공유하며 그것이 미국의 다양성을 만들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여성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셰일라 잭슨 리 의원은 한미 양국민이 공유하는 기본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저지 버긴 카운티 정부청사에서는 서울시 동작구에 박일하 구청장이 방문해 미주 한인의 날을 함께 축하함과 동시에 동작구 내 국제학교 유치 및 영어 교육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작구 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뉴저지 버긴 카운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쉽게 얻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먼저 버긴 카운티 정부와 동작구 공무원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동작구를 지켜봐주고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자 동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제우호 협력하면 이제 무늬만 형식적인 것에 그쳤습니다만 이번 저희 동작구하고 버긴 카운티 우호 협력은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통해서 특히 버긴 카운티의 우수한 그 명문 학교를 우리 동작구에 유치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동작구의 아이들이 이 미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The Donjak district serves as a hub for many cultural,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in Seoul. It is home to our Seoul's famous seafood market, as well as some of the best academ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Seoul. Bordering the Han River, which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history for centuries. 참석자들은 이어 동작구 소개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양측의 업무 협약의 체결 그리고 그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가 한국의 구와 국제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체결식에는 제임스 테데스코 버긴 카운티장과 저메인 오티즈 버긴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장,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에이드리안 뉴저지 한인회장, 이상호 부총영사 등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하락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월에 비해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2023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1%로 2022년 상승률 6.4%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근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4.7%에서 2023년 2.5%로 내려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전국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600만 명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폭증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가입자 폭증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이 늘어나며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팬데믹 사태 종식으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어진 이들이 오바마 케어를 대안으로 택한 덕분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정책 전문가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패키지가 차지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 내 위상도 견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가입자 증가로 인해 보험 자체의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호건 전 주지사가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 추대를 추진하는 중도 성향 정치단체 노 레이블스의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호건이 이 단체의 대선 후보로 나오기 위해 공동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 레이블스 대선 독자 후보 추진에 많은 민주당 지지자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갈 표를 빼앗고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용이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퀸즈보로가 퀸즈 플러싱 월렛 포인트 정크장 재개발 제2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도너반 리처드 퀸즈보로장은 다만 2차 재개발로 들어서는 추가 1,400유닛 서민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주민들에게 할당해야 하고 이곳에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소수계 또는 여성 소유 기업에 최소 30% 할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뉴욕시티 FC 전용 축구장 근처에 지역 노점상을 위한 공간 설치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할인 티켓 제공 약속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1차 재개발 공사를 통해서는 총 1,100유닛 서민주택이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 전체 유닛의 15%는 노숙자 경력이 있는 주민들에게, 40%는 지역 중간소득의 60% 이하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